안녕하세요. 4차시 기단과 날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의 온도는 낮아진다는 점,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대기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배웠어요. 그리고 육지와 바다가 있을 때 같은 시간만큼 햇빛을 받고 있어도 육지는 빨리 뜨거워지고 바다는 천천히 뜨거워져서 서로 육지와 바다에서 다른 기압이 형성이 되었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낮과 밤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위치한 위치가 달라서 해륙풍이 분다고 했었고 1년 단위 주기로는 계절풍이 분다라고 했습니다. 각각이 무엇이었는지 잘 복습을 해놔야겠죠?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기단과 전선입니다. 이 기단과 전선이 각각이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 하고 이 두 가지를 날씨와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번 학습 목표입니다. 바다나 대륙의 평야와 같이 넓은 지역에 있는 공기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온도와 습도 같은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가 됩니다. 이것을 바로 기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래쪽에 기단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지표면의 영향으로 온도와 습도가 비슷해지는데 이러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한 지역. 만약에 산맥이 있다고 하면 공기가 이동을 하다가 산맥을 타고 강제적으로 올라가겠죠. 높이가 상승하면 온도가 낮아진다고 했고 그래서 구름이 생긴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산맥과 같은 지형이 있는 곳이 아닌 평평한 평야 혹은 바다 이러한 넓은 곳에서 비슷한 성질을 갖는 공기 덩어리가 있을 때 바로 이것을 기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기단은 세력이 커지거나 작아지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주변 지역의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베리아 오호츠크의 양쯔강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지표면 부근에 위치한 공기는 지표면의 영향을 받아 각각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기단은 발생지의 성질에 따라 나뉘게 되고 각 기단들의 위치를 보면 기단의 성질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성질에는 습도와 온도가 있습니다. 먼저 기단의 습도는 발생지가 대륙인지 해양인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왼쪽에 있는 2가지는 대륙에서부터 오는 기단이고 오른쪽에 있는 2가지는 해양으로부터 생성된 기단입니다. 지표면이 바다라면 습해지고 육지라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대륙에서 생성된 2기단이 시베리아와 양쯔강 기단은 건조한 성질을 갖고 해양으로부터 발생한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 기단은 습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단의 온도는 발생지의 위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위쪽에서 생성된 시베리아 기단과 오호츠크해 기단은 차가운 지표면에서 생성됩니다. 차가운 지표면에서는 열을 잃어 차가운 기단이 되고 우리나라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곳에서 발생하는 2기단은 따뜻한 지표면에서 열을 얻어서 따뜻한 기단이 됩니다. 그래서 온난한 성질과 고온한 온도를 갖습니다. 성질이 다른 2기단인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게 되면 경계면이 생기는데 이 경계면을 바로 전선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부분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전선면과 전선을 구분해서 부를 수 있어야 하겠죠?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높아서 아래로 이동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고 배웠었습니다. 기단도 공기 덩어리이므로 전선면에서 찬 기단은 따뜻한 기단의 아래쪽으로 파고들고 따뜻한 기단은 찬 기단의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간 따뜻한 기단은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낮아지겠죠? 기온이 낮아지다 이슬점에 도달하면 은결이 시작되어 구름이 생기고 이 구름에서 강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강수 현상은 전선을 기준으로 찬 공기가 있는 쪽에서 나타납니다. 두 기단이 만날 때의 상황에 따라서 4가지 종류의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이 전선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있는데 두 기단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그 속도가 다를 때 형성됩니다. 먼저 한랭 전선을 보겠습니다.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쪽으로 이동하여 따뜻한 기단 아래로 파고들면서 생기는 전선입니다. 파고들 때는 파고들기 힘들어서 급한 경사면이 생기고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에 밀리면서 두꺼운 구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구름을 저군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저군형 구름의 특징은 급한 경사면을 이용해서 생긴 구름이기 때문에 비교적 좁은 위치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급한 경사면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생겨서 구름의 층이 두껍습니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 두껍게 생긴 구름으로 인해서 이 사이에서 물방울들이 응결을 하겠죠. 그리고 점점 커져서 비가 내릴 건데 좁은 위치에 생성된 구름이기 때문에 비도 좁은 위치에서만 내릴 것이고 두껍게 쌓였으므로 위에서 내린 비도 아래까지 오겠죠. 그리고 그 위에서 내린 비도 아래까지 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물의 양이 많은 호우가 내리게 됩니다. 이 전선이 통과를 한다는 것은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었고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찬 공기가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 통과 후에는 온도가 낮아지겠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호를 보면 한랭 전선은 파란색 세모로 나타내어 전선을 표시합니다. 세모의 꼭지점은 이동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랭 전선이 위와 같이 있다면 화살표와 같은 이동 방향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난 전선입니다.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 위로 오르면서 생기는 전선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위를 타고 흘러가는 형식으로 바람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완만한 경사면을 타고 느리게 상승을 합니다. 파고들 때는 우리가 꾹꾹꾹꾹 누르면서 밀어내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타고 오를 때는 가볍게 위로 올라타서 이러한 형태의 충운형 구름을 생성하게 됩니다. 충운형 구름의 특징은 넓은 지역에 얇게 퍼져 있다는 건데 넓은 지역에 퍼져 있으므로 비가 내릴 때에도 넓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게 되고 얇게 퍼져 있어서 그 강수량은 많지 않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온난 전선의 방향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전선이겠죠. 볼록볼록한 쪽이 이동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온난 전선의 앞쪽에 넓은 지역에 약한 강수 현상이 일어나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이 온난 전선이 통과한 이후에는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되므로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날 때 생성되는 전선을 보았는데 다음 두 전선은 전선끼리 만나서 새롭게 생기는 전선입니다. 여기에는 회색 전선과 정체 전선이 있습니다. 먼저 회색 전선을 보면 회색 전선은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같은 방향으로 생성되었을 때 속도가 빠른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았을 때 형성됩니다. 화살표 혹은 볼록볼록한 것의 방향이 이동 방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파란 것과 빨간 것의 방향이 둘 다 위쪽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두 전선의 속도가 다를 때 이 회색 전선이 생성된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의 그림을 보면 파란색은 한랭 전선이라고 했었고 빨간색은 온난 전선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보다 속도가 빠른데 점점
온난전선의 속도를 따라잡아서 이 두 전선이 만났을 때 폐색 전선이 형성이 되고, 차가운 공기가 한랭전선 뒤에는 따라왔었고, 폐색 전선이 형성된 이후에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으므로 이 전선이 소멸되게 됩니다. 차가운 것이 아래에 있고 따뜻한 것이 위에 있으면 안정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죠. 따라서 전선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정체전선입니다. 정체전선은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반대 방향으로 만났을 때 형성되는 전선입니다. 우리 기호에서도 보이죠? 서로 반대 방향. 한랭전선은 지금 아래쪽을 향하고 있고 온난전선은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대로 만나는 전선일 때 정체전선이라고 하는데, 이 정체전선은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반대 방향으로 만났을 때 형성됩니다. 세력이 비슷하다는 것은 두 기단의 힘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두 세력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전선이 장시간 동안 한 곳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체되고 있다라는 의미는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아주 느리게 이동할 때 정체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사용을 하죠. 비슷한 의미로 정체전선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정체전선으로 장마전선이 있습니다. 장마전선은 북쪽에 위치한 창기단과 남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형성되는 전선입니다. 우리 한반도 위에서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다가 세력 싸움에서 한 전선이 밀리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기단이 엄청 힘이 세지면서 가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마전선은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내리고 피해를 입히기도 하죠. 그래서 장마전선은 크기가 비슷한 두 기단이 세력 싸움을 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압과 전선에 대해서 배워봤으니 이제 날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알아봅시다. 일기도를 이용해서 고기압과 저기압에서의 날씨를 비교해 봅시다.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고 했었죠? 바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기압이 형성되는 부분으로 공기가 모여들겠죠? 그러면 지표면에서 저기압이 형성되는 부분은 공기가 점점 많아지고 이 많아진 공기는 위쪽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위로 상승하게 되면 기온이 낮아진다고 했고, 이 기온이 낮아지다가 이슬점에 도달을 하면 수증기가 물방울 혹은 얼음알갱이가 되어서 구름이 형성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구름이 상승과 하강을 거치면서 점점 물방울이 커지게 되고 일정 부분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강수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저기압 중심에서는 흐린 날씨를 보이게 됩니다. 저기압하면 날씨가 흐리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되고, 우리 기분이 꿀꿀할 때 혹은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같은 말 사용하죠. 저기압은 꾸리꾸리하고 흐리다를 기억하세요. 반대로 고기압은 공기가 주변으로 불어나가게 됩니다. 그럼 원래 있던 공기들이 없어지니까 위쪽에 있던 공기가 내려와서 이 부분을 채워주게 됩니다. 이때는 저기압과 달리 맑은 날씨를 보이게 됩니다.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상승을 하여 상승기류라고 부르게 되고, 고기압에서는 위쪽에 있는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강기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온대저기압을 보겠습니다. 온대저기압은 그림과 같이 중심을 기준으로 남서쪽에는 한랭전선이 그리고 남동쪽에는 온난전선이 나타납니다. 이 두 전선은 온대저기압과 함께 이동하며 강수현상을 일으킵니다. 각 전선이 통과할 때 특징들이 각각 달랐었죠? 이 전선들이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아래쪽에는 각각 A, B, C 지점에 강수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와 C 사이에서는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넓은 시간, 장시간 비를 내리게 됩니다. 비가 내리는 위치를 예상할 수 있어야겠죠. 온난전선의 앞쪽으로 비가 내리고 한랭전선의 뒤쪽으로 비가 내리더라 하는 점을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자, 반면 뒤따라오는 한랭전선은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좁은 지형에 소나기성 비가 내립니다. 이 비의 양은 아주 많다고 했었죠. 각각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구름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 온대저기압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함께 있는데 한랭전선의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온난전선의 속도를 따라잡게 되면 두 전선이 합쳐져서 폐색전선이 되겠죠. 96쪽입니다.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을 보면 사진과 같은 일기도를 보여주며 날씨나 기압, 기온, 구름의 양 등을 알려줍니다. 아래 일기도에도 온대저기압이 나타나 있죠. 일기도를 보고 고기압, 저기압, 그리고 전선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날씨를 예상해 보세요. 그리고 아래 구름의 양과 맞는지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계절별 주요 날씨가 나와 있습니다.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각각의 날씨의 특징들이 있죠. 이 날씨의 특징들이 어떤 기단의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북쪽으로 물러나면서 이동성 고기압과 온대저기압이 한반도를 자주 지나갑니다. 이동성 고기압은 고기압이긴 한데 얘가 이동을 하는 애고, 온대저기압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처럼 중심부를 기준으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둘 다 달고 다니는 저기압입니다. 고기압일 때는 맑은 날이고, 그리고 온대저기압이 지나갈 때는 흐린 날이 오겠죠. 그래서 맑은 날과 흐린 날이 교대로 나타나게 되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꽃샘추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꽃샘추위는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꽃샘추위가 오는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쪽에 위치한 건조지대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바람이 불어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대표적으로 장마가 있죠. 이 장마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에 들어가서 덥고 습한 날씨를 보이는데, 이 북태평양 기단이 양쯔강 기단 혹은 시베리아 기단과 세력 싸움을 벌이면서 장마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름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하고, 전선을 동반하지 않고 원형의 등압선을 가진 태풍이 지나가죠. 태풍은 일반적으로 북태평양 기단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을 하면서 강한 비와 바람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줍니다. 태풍은 일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원형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쪽에는 태풍의 눈이 나와 있는데, 태풍의 눈 쪽으로는 바람이 모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인 바람은 위로 상승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태풍의 눈은 고기압을 띄어서 주변부는 아주 강수량도 많고 어둡지만, 구름이 많아 어둡지만 이 태풍의 눈은 맑은 날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남쪽으로 물러납니다. 그럼 드디어 장마도 끝나고 더위도 물러나는데, 이동성 고기압이 또 가을에 자주 지나가므로 맑은 날씨가 나타납니다. 고기압은 날씨가 맑다, 모두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 가을 하늘을 보면 엄청 푸르고 구름도 거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 강해지고, 이 시베리아 기단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위도에서 생성된 차갑고 건조한 기단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서늘해지더라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차갑고 건조한 날씨를 가집니다. 시베리아 기단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서 계절풍과 만나서 한파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찬 공기가 따뜻한 황해를 지나게 되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는다면 강한 눈구름을 형성해서 폭설이 내리는 것입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황해를 지날 때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찬 공기가 파고들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구름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황해는 바다니까 여기서 수증기를 공급을 받는 거고 강한 눈구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계절의 특징들을 알아보았는데 여러분이 더 잘 정리를 하면 좋겠고, 각각의 기단의 종류, 그리고 기단의 위치에 따른 날씨, 구름의 모양, 그리고 일기도를 해석해보기,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옹클에서 이론을 배웠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복습하고 실험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